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겁니다.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습니다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다. 국민들이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첫째,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 인적 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정치와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할 때 과감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3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한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검찰 수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10월 16일 재보선을 앞두고서 재보선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아니냐. 저도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재보선 결과가 나온 뒤입니다. 나온 뒤에 오히려 수위를 더 높였다. 그러면 이거는 본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이고 지금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서 대응하고 있는 거는 김건희 여사 감싸기 아닙니까? 이 감싸기를 그동안 간접적으로만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측근들이 압박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독립선언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독립적인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하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선거용 이슈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 관건은 대통령실의 반응입니다. 대통령실의 반응은 오늘 오후 지금 이 시각까지 오후 지금 3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각까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나리오별로 점검을 해보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국민 눈높이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처리하자고 얘기를 한 것을 그냥 수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문제의 국면 돌파를 할 수도 있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여론은 훨씬 더 악화될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이게 대처를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법률적으로 끝났으니까 이 재판은 문제 없어 라고 했을 경우는 정말 지지율은 지금보다 더 바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탄핵 국면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관리해야 될 필요성 아마 용산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용산이 대통령실이 이걸 전폭적으로 수용할 가능성 현재까지의 움직임으로 보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걸 이제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는 거는 제가 오전 중에 말씀드렸듯이 불기소 그 이후라고 했을 때 거기서 제가 중립적 특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아직까지 중립적 특검 얘기까지는 한동훈 대표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그걸 시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3번째 요구사항이 이런 거 있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라.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검찰 단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 뭐가 있을까요? 특검밖에 없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국정조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의 진상이 규명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없죠. 국정조사는 여야의 정쟁의 끝판입니다. 그 국정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 김건희 여사를 뭐 증인으로 불렀다고 해도 그게 진상규명보다는 여야가 공방만 벌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권으로서는 중립적인 특검, 그걸 오히려 받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그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요구사항 셋째 요구사항, 세 가지의 요구사항 중에 세 번째가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용산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제 중립적 특검이나 뭐 이런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요구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현재까지는 그 명시적으로 특검 요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자, 이건 어차피 정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중립적 특검, 그걸 여야가 합의해 오면 받겠다. 뭐 이런 걸 선언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저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 중에 상당 부분은 해결이 된다. 뭐 인적 쇄신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꼭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리해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인적 쇄신은 예를 들어서 몇몇 그 대통령실의 지휘부를 이렇게 바꾸는 형식으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이른바 국면 전환의 가능성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은 전 대통령실에서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그 스타일로 볼 때 그것도 안 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간의 충돌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용산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여당의 위기지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심지어는 만약에 그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여사 관련한 세 가지 요구사항에 맞대응을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문객이라면 모르겠는데 맞대응을 한다. 그래서 뭐 독대를 취소한다. 다음 주 초로 예상돼 있는 뭐 이 국면까지 간다면 아마 한동훈 대표도 다음 카드를 또 꺼낼 수밖에 없다. 다음 카드는 뭐 특검이나 아니면 이제 김건희 여사를 향한 뭐 여론전, 그건 뭐 아마 이재명 대표와 거의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집권당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의 고민이 대단히 깊을 텐데, 자, 우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3차 특검법만을 지금 제안한다고 합니다. 3차 특검법안 또 1, 2차 특검법안처럼 똑같이 단독으로 아마 의결을 해서 정부로 이송을 하겠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재의혹으로 할 것이고, 그럼 재표결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대통령실의 반응이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다 거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아마 1차 표결 때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로 넘어가서 재표결 때 지난번에 4표 반란표가 있었다고 했죠. 이게 8표의 반란표가 있으면 그러면 가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한동훈 대표가 굳이 뭐 특검, 중립적 특검을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민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특검을 하겠죠. 그 상황이 올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중립적 특검을 지금처럼 그 국민의힘이 관여하지 못하는 특별검사 추천이 아닌 국민의힘도 관여하고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김건희 특검, 이걸 제안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전국 돌파의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의 지금 제안,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독립선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제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면 한동훈 대표는 아마 중립적 특검으로 또 다른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과 동반 하락하는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아니 집권당이라도 살리자, 쇄신하자. 이번 그 보궐선거에서 얻은 부산 금정, 그다음에 인천 강화의 승리가 쇄신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쇄신 기회라는 것은 대통령실이 안 하면 국민의힘이라도 하겠다 이런 선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독립선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용산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파국을 맞을 수도 있고 전국을 돌파할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근데 현재까지의 용산 그 어떤 흐름을 보면 오히려 위기 지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려스러운 장면이 지금 연출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용산이 그 한동훈 대표 이 3대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국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뭐 한 달 뒤, 두 달 뒤의 국면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하는 부분까지도 대통령실에서 깊이 있게 함께 검토를 해야 집권 세력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그냥 뭐 게임 형식으로 괘씸하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 이미 그 국면은 지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독립선언, 이게 정말 독립이 될지, 독립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파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거는 뭐 성공한 독립이라고 하기 어렵죠. 진정한 한동훈 대표의 독립이라는 거는 대통령실과 함께 가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그거야말로 진정한 독립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이제 한동훈 대표가 선언을 일단 했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잘 작품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은 대통령실이 판단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로서는 좀 부정적인데 대통령실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